HD 현대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룹들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조금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했던 그룹들은 네, 저하된 실적이 이게 언제 회복될 거냐, 빠르게 회복될 거냐, 그리고 늘어난 재무 부담이 뭐, 줄어들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크레딧은 어떠냐, 괜찮냐, 이런 흐름이었는데, HD현대그룹은 조금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 질문 주셨던 내용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을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당사기업본부의 이지웅 평가 4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웅입니다. 그 HD현대그룹에 대한 말씀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인 조선부문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에서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KR은 지난 3월 정기평가를 통해서 그룹 조선 부문의 핵심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사무중공업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 양호한 수주 여건하에 수주 잔고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건조량 확대와 저선가 물량 축소로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선가 상승의 영향이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해서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야드에 가보면 비어있는 도크가 없을 정도고요. 저가 물량이 축소되면서 평균 선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적 증가와 선가 상승이라는 질적 개선이 더해지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의 구조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먼저 왼쪽 글로벌 선가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20년까지 침체되었던 선가가 2021년부터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우측의 분기별 선가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3분기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 이후에 인상된 선가 수준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은 생산성이 높은 엔진 부분을 내재하고 있고 그룹의 조선 계열 3사가 수주 물량이 여타 경쟁사 대비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대규모 수주라든지 생산 물량에 기반한 전후방 교섭력이 피어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국내 대형 조선사 중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1분기에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 관련 소송을 패소하면서 좀 적자를 크게 기록하기는 했지만요. 2분기에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고 상반기 누적으로도 다소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0.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중공업은 상반기 누계 2.9조 원의 매출 그리고 1,200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2%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2,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개선세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3사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저가 건조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꽤 남아 있어서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미 3분기에 절반 이상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주잔고 구성상 2023년 매출 반영 물량 중에서 저가 물량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고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양사 모두 2020년 이전에 수주된 저가 물량이 10% 이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저가고가 물량이 섞여 있는 2021년 물량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긴 한데요. 2024년 이후로는 이런 물량들이 크게 축소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호중공업의 경우 지금도 이미 2021년 이전 수준 물량이 크게 축소되어 있어서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 되고 2024년에는 저가 물량이 대부분 소진돼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계열사들이 이런 업황 반등과 함께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본원적인 이익 창출력 향상 기조의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이제 실적 개선의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부문 실적 개선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문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리스크 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두 가지 불안 요소들은 사실 상호 연관된 요인들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원가 부담입니다. 조선업계는 오랜 기간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을 좀 강제로 억제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업계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입니다. 늘어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를 꾸준히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이 분명히 따라올 테고 협력업체들의 인건비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외주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부분도 상승세가 최근에 둔화되기는 했지만 철강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후판 유통 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강제 가격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통화 당국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물가 상승에 좀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매크로의 좀 불안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의 어떤 잔고 구성상 실적 저하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매크로 환경상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가 부담을 얼마나 적절히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안정화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저성가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증가하는 건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계 전반의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공정 부하가 높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사들이 임금 인상이라든지 협력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상, 신규 거래소 확보 같은 공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외국 인력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장에 투입해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부하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원가 통제 여부와 연계해서 충분한 인력 충원과 원활한 협력업체 납품을 통해서 공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에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질문의 꼭지로 HD현대그룹 건설 장비 부문과 전력기기 부문 신용도의 키팩터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HD 현대중공업그룹 하면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 부문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부문이 그룹의 양대 축이었는데요. 지금은 현대인프라코로 사명을 변경한 옛 두산인프라코 인수를 계기로 해서 기계 부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 보고서 제목으로 꼽은 것처럼 그룹의 3대 축, 다시 말해서 조선, 정유, 기계 이 3대 축이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 부문은 올해 5월 중에 정기평가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했는데요. 양사 모두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제고되었고 양호한 전방 수급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우수한 수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사의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이 업황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이나 신흥 시장 모두 견고한 수요에 기반해서 양호한 영업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의 경우 인프라 투자 관련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특히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법을 입안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전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통신망, 상수도, 전력망 이러한 국가 재반 인프라의 대규모 신축이라든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2조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2, 3년간 미국 내 판매 기반을 갖춘 국내 건설 장비 및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요를
지지하는 또 그런 근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개발 수요가 건설 장비 업체들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광산 같은 원자재 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사실 아직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 피해로 인한 인프라 재건 수요 또 이런 건설 장비 업체의 추가적인 수요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뭐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일렉트릭까지 기계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3개사는 풍부한 수주 잔고와 주요 시장인 선진국 신흥시장에서 우호적인 업황 전망하에 해당 지역에서의 구축되어 있는 판매 기반을 토대로 개선된 수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과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비우호적인 매크로 변수가 이들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수요 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요 매크로 변수 변화에 따른 수요 산업의 업황 추이가 이들 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 그럼 이렇게 HD 현대그룹에 대한 발표는 마쳤고요. 이제 궁금하신 내용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좀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HD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인데 조선 계열사나 기계 계열사 외에 신용도상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만한 계열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중훈 시장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조선 계열사, 기계 계열사 외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HD그룹 내에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까지 긍정적 전망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개선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시에 저희가 2021년까지 저조했던 실적이 2022년부터 개선되어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개선세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개선이 일시적으로 반짝한 것인지 구조적인 개선 추세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최근까지도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시장 영업 상황이나 기수주 물량의 잔고 규모라든지 그리고 수익성 추이를 봤을 때 이러한 수익 창출력 향상이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내실이 다져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누계 실적을 한번 보면 지금 공시된 반기 실적을 보면은요, 상반기까지 지금 매출 1.2조 원, 영업이익 1,051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9% 가까운 수익성을 달성을 했는데요. 2022년에도 좋았지만 연간 누계로 영업이익률이 5% 정도에 조금 못 미쳤던 걸 감안하면 2023년 들어서의 어떤 수익성 개선 기조가 더욱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현대일렉트릭의 신용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뭐 중국 쪽에서 얘기가 많은데 중국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HD 현대그룹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뭐 가능한 선에서 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룹 전반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았던 건설기계 쪽을 좀 우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꽤 높았던 시장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현대 건설기도 그렇고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 그간 시장을 좀 다변화한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선진 시장에서의 인프라 수요라든지 또 그런 신흥시장 중심의 자원개발 수요가 꽤 호조를 보이면서 사실은 실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사실
가까운 유럽 지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어떤 그런 수출 기지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재건 수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또 그쪽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중국 시장이 과거에 비중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중국 경기 부진이라든지 중국 시장 자체의 수요 축소가 그룹의 어떤 기계 부문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재용 시장님은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웹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